자, 그 지난 시간에 물질의 자성까지 얘기했죠. 예, 물질의 자성까지 했고, 오늘은 이제 그 전자기학에서는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 이전까지 내용은요, 어째 보면 조금은 이 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 전하주의의 전기장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전하가 일정하게 흐를 때 이 전류주의의 자기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 전기장과 자기장은 변하는 경우를 우리는 다루진 않았습니다. 전기장도 은연중에 항상 일정한 전기장을 다룬 거고요. 자기장도 일정한 자기장,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자기장을 다루었습니다. 근데 전자기 유도는 뭔가 이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크게 보면은 이제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전기장이 만들어지는 현상이 이 전자기 유도입니다. 요 이제 전자기 유도 법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일단 우리가 지금 전기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 중에 가장 많은 방식이 최종적인 단계가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은 그 아인슈타인에게도 영향을 줘서 그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논문 첫 페이지에 나오는 얘기가 이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입니다. 여기에 그 특수상대성 이론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그 전자기 유도 수업을 3시간 동안 할 건데 조금은 저는 조금 유독 길게 하는 편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문제 2개 풀고 나서 시간이 좀 남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교양적인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전자기 유도에서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될 수 있는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에 들어가 있는 개념인 자기력 선속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려볼 거고요. 그다음 렌츠의 법칙과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에 대해서 하고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먼저 가져와 봤습니다. 이걸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패러데이 법칙에 대한 영상입니다. 1820년 덴마크 코펜하겐 대의 물리학 교수 웨르스테드는 우연한 실험 과정에서 전류의 위에 자침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실험은 그동안 별개의 현상으로 취급되어 오던 전기와 자기 사이에 연관이 있음을 알려주었다. 또한 프랑스 물리학자 앙페르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과 크기를 수학적으로 전개하였다. 1832년 영국 과학자 패러데이는 웨르스테드가 발견한 것을 반대로 생각해보았다. 전류가 자석을 움직이게 하는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면 자기장도 전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패러데이는 코일과 자석을 이용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던 중 코일 근처에 있던 자석을 움직여 처음으로 회로에 전류를 흐르게 하였다. 그리고 자석을 가만히 두고 코일을 움직여도 같은 결과를 보게 되었다. 이를 통해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코일 속을 지나는 자기력 속의 시간적 변화율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인 운동이 전류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코일과 자석이 상대적으로 운동하면 전류가 발생하고 속력이 빠를수록 전류가 더 많이 발생한다. 이처럼 코일과 자석의 상대적인 운동으로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하고 이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한다. 그 남학교에서 이 실험하면 난리가 납니다. 전구가 너무 밝아가지고 터질 것 같아.
아주 경쟁적으로 많은 전류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그 아까 아인슈타인 얘기했는데 아인슈타인의 집무실에 두 명의 과학자 초상화가 걸어져 있었다고 하는데 그 자기가 존경해서 그랬겠죠. 그 중에 한 명이 패러데이입니다. 패러데이. 나머지 한 명은 꼭 옥승환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던데 그 나머지 한 명은 까먹었어요. 기억이 안 나네. 예전에 책에서 봤는데 궁금하네.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는 시간이 아니고요. 지금 첫 시간이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내용은 끝나는 거거든요. 이론에 관해서. 근데 이제 다음 시간 2시간 동안은 계속 예를 드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찌 보면 이론적인 측면은 오늘 모든 얘기가 끝납니다. 자기력 손속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용어가 여러 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문제에서 여러 가지 용어를 다양하게 쓴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걸 자기력 선속이라고 하기도 하고 줄여서 자기선속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더 줄여서 자속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게 저는 좀 짜증이 날 때가 많아요. 이런 경우가 몇 개 있죠. 또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고도 하고 잠재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돌아버리겠죠. 심지어 포텐셜 에너지라고도 하고요. 예, 이름이 좀 그렇죠. 자기력 선속에서 이게 약간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요 속은 다발을 뜻합니다. 다발. 꽃다발 할 때 그 다발 있죠. 그래서 요 자기력 선속을 좀 더 길게 표현하면 자기력선 다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 제가 정의를 할 텐데 요 자기력 선속을 구하는 이런 그림을 보면 이렇게 원형 도선을 통과하는 요런 이제 자기장의 모습 요런 것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력선을 이렇게 묶어놓은 자기력선 다발 같이 보이죠.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자기력 선속기라고 하지 않나. 망고 제 생각입니다. 어디서 보지는 않았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걸 표현하는 그 문자도 요게 파이거든요. 그리스어로 이 모양을 비슷하죠. 그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근데 파이는 이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 파이. 근데 이게 좀 전에 찾아봤어요, 제가. 요거는 요렇게 파이고요. 얘는 요렇게 파이래요. 이렇게 피라고도 쓰고 파이라고도 쓰고 하는데 좀 다른 둘 다 그리스어가 맞더라고요. 요거는 소문자로 많이 쓰죠, 이렇게. 요거는 대문자를 많이 쓰는데 때로는 소문자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요게 보면은 딱 원형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력선 모양 같아 보이잖아요. 이게 잘못 얘기했지만 이게 제 생각이고요. 요거는 그 실제로 용어가 맞을 겁니다. 예, 자기력선 답. 제가 잠깐 졸았네. 요거는 이제 제 느낌에 이게 아마 원형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모양하고 비슷한 문자를 찾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게 이제 자기력 선속인데요. 자기력 선속은 이렇게 이걸 파이라 읽어야 되나? 피 모르겠다. 그냥 파이라고 있나? 파이. 자, 이제 자기력 선속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기력 선속의 정의는요. 보통 정의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쭉 봐야 되는데 일단 정의부터 보죠. 자기력 선속의 정의는 자기장 중에서 도선이 이루는 면을 통과하는 이 자기장 중에서 도선이 이루는 면의 수직인 방향 성분에다가 자기장이 통과하는 도선고리 내 면적을 곱한 게 자기력 선속입니다. 무슨 말인지 당최 모르겠죠. 이거는 그 수직이다라는 표현 모형 있죠. 요거로도 많이 쓰던데.
요거는 S의 수직인 자기장 성분이고요. 요거는 닫힌 고리 내에서 일단 닫힌 고리 형태의 고리가 있어야지 유도 전류가 생기든가 말든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끊어진 고리는 이 전류가 흐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닫힌 고리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이 보는 닫힌 고리 형태는 원형 아니면 직사각형, 이 둘 중에 하나로 주로 나올 겁니다. 자, 요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생각해 보면 일단 예를 하나 들어보죠. 예를. 자, 이제 요 영역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의 크기가 B인 균이란 자기장이 있는 영역이고요. 여기에 직사각형 도선 고리가 이렇게 놓여 있다라고 합시다. 같은 평면상에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S1은 뭐냐면 이 도선고리 내에서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고요. S2는 그 밖에 자기장이 통과하지 않는 면적이고, 그럼 이 도선고리 내 전체 면적은 S1 더하기 S2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좀 전에 여러분이 정의했던 자기력 선속의 정의에 따르면 이때 자기 선속의 크기는 뭐가 됩니까? B 곱하기 S1이 되겠죠? 아, 빨간색이네. B 곱하기 S1이 됩니다. 이 물리에는 은행이 종종 등장해요. 이건 부산은행이죠. 네. 나중에 KB 나옵니다. KB 볼츠만 상수. 국민은행. 맑은 거도 나오죠. 새맑은 거. MG. 아, 미안합니다. 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네. 협찬. 자, 그럼 이 수직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게 수직인 경우는 이제 수직인 방향 성분을 곱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도선고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자기장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통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요 도선고리 내 면적이 S라고 하면요, 요 자기장은 이제 이렇게 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의 수직인 방향 성분하고 도선고리가 이루는 면의 나란한 방향 성분하고, 그래서 이 중에서 얘를 곱해주는 게 자기선속입니다. 요게 근데 여러분 이제 내적을 배웠잖아요. 벡터의 내적. 이게 정확한 정의는 참고로 하십시오.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자기장하고 면 벡터의 내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보면 면 벡터는 안 배웠죠. 면 벡터는 방향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정의하거든요. 그러면 이 면의 방향은 바로 이 방향이 사실 면의 방향이에요. 수학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보면 이 자기장 중에서 면 벡터의 나란한 방향 성분을 곱해주는 게 수학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물리원을 정식으로 배우는 2학년 과정에서는 수학을 여러분이 이걸 안 배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보통 우리가 면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요 면이 이루는 방향을 면의 방향이라고 보통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일상적인 방향으로 따졌을 때 이 면의 수직인 방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데 여러분은 그냥 요 방향이다. 요 방향이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선속을 갑자기 뜬금없이 왜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를 판단하는 방법이요. 결국에 요 자기 선속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나 안 변하냐 이거든요. 얘가 변하면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얘가 변하지 않으면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패러데이 법칙에 들어가는 중요한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고요. 뭐 단위는 몰라도 되겠어요. 뭐 계산하는 문제가 안 나오니까. 지금 제가 헷갈려서 그런기도 한데요. 단위가 웨버인가? 웨버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웨버. 사람 이름이요. 웨버가 좀 섭섭해 하려나?
넘어갑시다. 예. 되게 잘 자네. 저 동진이도 갔다. 생환이랑. 일나라. 석기 오늘 깨어있기로 약속했거든. 자, 그러면 이제 요 전자기 유도 법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법칙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나옵니다. 렌츠 법칙하고 패러데이 법칙 이거 나오는데, 요 두 개의 내용이 뭐 관계가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가 결국에는 유도 전류를 구해야 됩니다. 유도 전류를 구하는데, 이 유도 전류의 방향은 렌츠의 법칙으로 구하고요. 유도 전류의 크기는 패러데이 법칙으로 구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물리적으로 엄밀하게 얘기하면 전류의 방향이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라는 게 사실 좀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전기장의 방향은 확실히 있는 건데, 전류의 방향은 전기장의 방향과 나란할 수도 있고 좀 비스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선이 놓인 방향에 따라서 전기장하고 나란할 수도 있고 비스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비스듬해도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사실 전류의 방향이라는 것은 약간 모호한 방향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닫혀 있는 고리니까 시계 방향 보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렌츠의 법칙은 제가 좀 이렇게 표현했죠. 이게 뭐 전자기학에서의 관성의 법칙이라 얘기하기도 하는데, 자연은 변화를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건 이제 실제 예를 나중에 들면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자속이 이제 증가하게 되면 그 자속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기존에 있었던 자기장의 방향이 자속의 방향이거든. 그럼 자속이 증가하면 이 증가를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증가를 상쇄시키도록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고, 자속이 감소하면 또 이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의 방향과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되고요. 자속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같게 됩니다. 같게 되는 거고, 패러데이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럼 이때 생기는 유도 전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 크기가 얼마냐 하는 이 법칙입니다. 한번 따라 그려볼까요? 참 고등학교 때 요게 저는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뭔가 좀 그림같이 보여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단 요 V가 있죠. V. 요 V는 유도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용어가 사실 좀 어려워요. 유도 기전력.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지만 힘은 아니고요. 또 V라고 적혀 있어서 전압같이 보이지만 전압은 아닌데, 힘과 유사한 점이 있고 그리고 전압하고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 일단 단위는 전압이랑 똑같아요. 똑같고, 이게 대략적으로 전압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도 전류는 어떻게 구하냐면, 유도 기전력을 구하잖아요. 유도 전류는 저항분의 유도 기전력 이렇게 구합니다. 이때 요 I가 유도 전류가 돼요. 그러니까 패러데이 법칙으로 유도 전류를 바로 구하는 건 아니고 유도 기전력을 구하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유도 전류의 크기를 만약에 계산을 해야 된다면 그걸 저항으로 나눠야 됩니다. 닫혀 있는 고리의 저항으로 나눠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전압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 게 뭐냐면, 이제 전압을 만드는 게 전지나 전원 장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지하고 전환 정체하고는 다르게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 닫혀 있는 고리가 있으면 실제로는 요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으로 생겼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겼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 얘를 감싸는 방향으로 뭐가 생기냐면요. 전기장이 생깁니다. 전기장이. 그러면 요 전기장이 그러니까 이 공간을 따라 이렇게 쭉쭉쭉쭉 감싸는 방향으로 생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전하가 놓여 있으면 그 전하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전기장에 의해서 전기력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도기전력은 이 전기장하고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전기장을 좀 어렵게 얘기하면 이 전기장을 경로에 따라서 적분을 하면 유도기전력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사실 요 전기장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 힘력자가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기력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전기장이 생기는데 그 전기장이 생기는 공간에 닫혀 있는 형태의 도체로 이루어진 도성고리가 놓여 있으면 유도전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도전류의 크기를 계산할 때는 요 유도기전력을 저항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전류가 크기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언제 생기느냐? 요 자기 선속이 변할 때 생겨요. 시간에 따라서 요 자기력 선속이 변할 때 생깁니다. 이 n은 뭐냐? 뜬금없이 n은 넘버입니다. 넘버. 가문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가문 숫자라는 것은 요 고리가 한 개 있을 때는 n이 1입니다. 이게 고리가 두 개 있으면서 그 두 개의 고리를 연결해 버리면 각각의 고리에 독립적으로 이 유도기전력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직렬로 연결되는 상황이 되버려요. 그래서 이제 전류가 두 배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문수가 되겠고요. 여러분 보통 이게 1인 경우를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다 박스를 치지 않고 오른쪽에 박스를 쳐놨죠. 여러분이 이제 이 식으로 기억하지 말고 제가 좀 권장하는 방법은 이걸 풀어 써서 요 자기 선속을 우리가 정의했잖아요. 부산은행. 이렇게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 수직 성분이라는 거를 적어주고요. 아주 훌륭합니다. 델타가 빠졌죠. 델타를 넣어줘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이불로 빼봤어요. 라고 거짓말은 못 하겠네. 깜빡했어요. 델타가 들어가야 되지. 자기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자기 선속의 변화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장이 크기가 변하거나 혹은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바뀌거나 아니면 요 둘 다 안 바뀌는데 이 자기장의 수직 성분이 바뀌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유도기전력이 생기고 그 도선에 유도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럼 좀 전에 우리가 들었던 자기 선속의 예로 돌아가서 그럼 이 상황에서 요 도선에 전지를 연결하지 않고요. 전자기 유도로 유도전류가 흐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BS를 바꾸면 되잖아요. 그럼 일단 요 녀석의 크기를 바꾸어도 되겠죠? 그래서 얘의 크기를 증가시키거나 얘의 크기를 감소시키면 요 도체고리에 이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요 면적을 바꿔도 되죠? 요 면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얘를 오른쪽으로 당기거나 혹은 왼쪽으로 당기거나 하면 유도 전류가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를 위쪽으로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당기면 그 순간에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조금 움직여봤자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안 바뀌거든요. 근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빠져나가면 이 부분이 바뀌죠. 그럼 뭐 유도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이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장의 수직 성분을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를 축으로 해가지고 회전시켜 버리면 됩니다. 회전시켜 버리면 지금은 요 면의 수직으로 자기장이 통과하지만 여기를 축으로 해서 회전을 시켜 버리면 자기장의 수직 성분이 줄어들죠. 줄어들었다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할 겁니다. 요게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일정한 자기장이 있는 곳에서
코일을 회전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장의 수직 성분이 바뀌어서 이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게 나중에 발전기의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속을 변화시키면 그 고리의 전류를 흐르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게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입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가 조금 이제 모호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 마이너스는 뭐 여러분은 그냥 대략적인 느낌으로 그냥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자속의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이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게끔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는 렌즈의 의미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그 엄밀하게 따지면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요 마이너스를 무시하고요. 요 패러데이 법칙으로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만 생각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방향은 렌즈의 법칙으로 따로 구하고 요거는 이제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패러데이 법칙을 요거 떼고 표현하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크기만 표현하는 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떼고 크기만 생각하고 방향은 이제 요걸로 생각을 하도록 합니다. 요 단위는 혹시 적어 놓읍시다. 이게 그래도 요 단위는 종종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요 단위는 전압의 단위와 같습니다. 볼트. 전압이 좀 특이하죠? 전압은 기호도 V를 쓰고 단위도 V를 쓰죠. 헷갈리게. 이 전압이 안 그래도 헷갈리는 이 개념인데 또 문자하고 단위가 또 같아서 또 더 헷갈리고 막 그래요. 아 여기 있었네. 요 유도 전류는 유도기 전력을 구했으면 그걸 저항으로, 그러니까 좀 전에 요 예로는 요 사각형 도선고리에 저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저항으로 유도기 전력을 이 저항으로 나눠주면 여기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물리형 교육 과정에서는 그 크기를 정확하게 구하는 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까지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잘 물어보지 않고요. 대신에 이제 어떤 경우에 더 크냐, 작냐, 몇 배이냐, 요 정도는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그 패러데이 법칙 내용은 다 끝났고요. 이제 예를 들어보죠. 예를. 오늘은 한 가지 예만 들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미 마친 애들이 몇 명 있는데요. 고개를 들러. 어떤 애들은 그 윗모습이 얼굴보다 더 익숙한 애들이 있어요. 저 힐 해줘라 힐. 이 피픽 쓰러지는구만. 또 나의 매력에 푹 빠져서. 역시 봄엔 물리죠. 거기다 1교시. 예. 이 법력이 증가하는 계절입니다. 제가 조금만 이렇게 하늘거려도 여러분들 쓱쓱 쓰러지죠. 봄인데다가 전날 체육을 한 1교시. 최적의 조건이지. 자, 요 스트레칭을 좀 하고 좀 잠을 깬 다음에 요 예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여기 패러데이 법칙은 여러 가지 예를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요 식 가지고는 느낌이 잘 안 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예를 봐야지 요 식이 요런 의미구나 라는 이제 느낌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잠에서 깨도록 해라 세엄아. 지금 이름 다 녹음되고 있대. 오늘 이거 딱 올려야겠다. 자네들 이름 다 불러봐야지.
하늘아. 우와, 석기 아직 살아있어. 자존심 상하는데. 야, 계속 이게 헛소리하면서 잠을 깨워야 되는 이 불쌍하지도 않나 내가? 이게 뭐 개그맨도 아니고, 익숙해졌어. 근데 가끔은 이제 내가 이거 수업을 하는 건지 공연을 하는 건지 약간 이게 이 뭐 맨날 이 헛소리 해야 되고 그래야 좀 깨고 내용만 얘기하면은 다 쓰러지고. 세환아, 일나라. 그래서 그 뭐 어떤 선생님들은 뭐 학원 선생님들이나 이런 선생님들은 보면 막 그 각종 방법을 많이 쓰대. 막 욕을 막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번에 되게 신기한 사람은 분필 격파하는 사람이 있대. 이렇게 옛날에 되게 유명했었는데 TV에 막 나오고 했는데 그 되게 잠을 안 오겠더라고. 이런 거랑 막 다양한 사람 많아. 막 그 나도 뭘 하나 개발해 볼까? 총을 하나 들고 와가지고 잔에 팍팍 쏘면서 이렇게 비비탄 물리 뭐 이래가지고. 인강. 내가 돈만 많이 주면 내가 나갈 수도 있어. 농담입니다. 누가 뭐, 예, 저는 제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애들이 패스를 잘 해줘요 요즘. 예. 어제도 그 2골 넣었어. 이게 키퍼를 잘 세워야 되겠더라고. 그 정도 그 효과 있어. 저 빨리 하고 끝내자. 몇 분 남았노? 시간은 충분해요. 예. 대충 하면 빨리 끝낼 수 있어. 자, 농담이고 요거 자기장만 변하는 경우 오늘 하나만 딱 예를 봅시다. 좀 잠 깨려고 이마에 노력했는데 이 썩을 놈들 본론 들어가니까 또 바로 자네. 자, 이 자기장만 변하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균일한 자기장이 있는 영역에 이 도성고리가 고정되어 있고요. 근데 균일한 자기장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요거는 저도 처음에 좀 헷갈렸는데 공간적으로 균일하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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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이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간에 따라서 또 같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시간에 따라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균일한 자기장이라고 문제에 표현되어 있지만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표현입니다.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는데 시간에 따라 변하더라도 그 변한 자기장도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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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일하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균일한 자기장이라는 뜻이고 보통은 이제 뭐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솔레노이드 내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솔레노이드 내부가 균일한 자기장이죠. 그래서 그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조절해서 전류의 세기와 방향을 조절해서 이 균일한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근데 뭘로 바꾸는지는 뭐 주로 뭐 그렇게까지는 잘 안 나옵니다. 그냥 문제에서 그냥 주어지고요. 요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다라고 그래프가 주어진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 그림은 보통 영초일 때 그림으로 나오고요. 그럼 영초일 때 자기장이 지금 플러스로 표현이 되어 있죠? 맞습니까? 지금 영초일 때 자기장이 플러스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두고 있는 겁니다. 은연중에. 그 대략 보면 0에서 t까지는 볼 거 없죠? 자기장이 안 변하잖아요. 그러면 유도 전력 흐르겠어 안 흐르겠어? 안 흐릅니다. 근데 t에서 2t랑 2t에서 3t, 3t에서 4t 사이는 자기장의 크기가 바뀌죠. 그럼 이 경우에는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될 텐데 그럼 그 유도 전류의 방향과 크기를 한번 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크기를 구하려고 하면 식을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이 경우를 가지고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을 적용시켜 보면 유도 기전력은 뭐 대략적으로 여러분 느끼면 유도 전압이라고 느끼면 되겠습니다.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인데요. 요 n은 1이죠. 여기 골이 한 개니까. 그리고 파이라고 여러분 쓰지 말고 바로 bs라고 그냥 적으십시오. 그럼 이 bs인데 나중 bs 빼기 처음 bs인데요. 요 s는 나중 s나 처음 s나 같잖아요. 그러면 s는 밖으로 묶어낼 수 있죠. 그래서 나중 b 빼기 처음 b만 이 델타 안에 이 델타 b로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의 s의 델타 t분의 델타 b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수는 미분기호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랑 유사합니다.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보면 미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요 값은 뭐가 되냐? 자기장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되죠. 시간분의 자기장 변화량이니까. 그래서 이때 유도 기전력의 크기이자 그게 결국에 유도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겠죠. 이것은 이제 요 그래프의 기울기로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울기가 언제가 더 크냐로 이제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크기는 이제 나중에 요 식을 이용해서 구할 거고요. 방향을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이제 요런 걸 여러분이 잘해야 됩니다. 자, t에서 2t부터 구해 볼게요. t에서 2t는 자기장이 증가했죠. 근데 어느 방향으로의 자기장이 증가했어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증가한 겁니다. 그럼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 변화를 최소한 상쇄시키려면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원래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자기장이자 원래 자속의 방향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증가하는 경우니까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그거하고 반대 방향인 나오는 방향으로 생겨야 돼요. 그럼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생기려면 유도 전류가 식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야 되겠죠. 그래야지 오른손 네 손가락 감았을 때 엄지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지. 그래서 이때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식의 반대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t, 2t에서 3t 사이를 볼까요? 이때는 방향은 일단 여전히 플러스 방향이죠.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인데 자기장이 점점 어떻게 돼? 감소하죠. 그러면 면적은 그대로인데 자기장이 감소하면 자속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의 자속이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속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과 유도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감소하는 걸 좀 더 보존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도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 방향이 어느 방향이 돼야 되겠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어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식의 방향이 되어야 되겠지.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이 2t에서 3t 사이에서는 식의 방향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3t인 순간 뭔가 변화가 생깁니다. 자기장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3t에서 4t 사이는 원래 자기장의 방향이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자기장의 크기가 점점 어떻게 돼요? 증가하니까 자속의 크기가 점점 증가하죠. 자속의 크기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과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원래 자기장 방향이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유도 전류의 방향이 식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식의 식의 시계가 되겠고요. 근데 여기 보면 식으로 보면요. 결국에 요 부호가 대략적으로 유도 전류의 방향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2t에서 3t와 3t에서 4t가 유도 전류의 방향이 같다는 걸 우리가 해석을 했는데 이게 그래프로 해석을 하면은 둘 다 기울기가 음으로 같죠? 그렇기 때문에 유도 전류의 방향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줄어드는 거나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증가하는 거는 같은 변화예요. 그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도 전류의 크기는요. 기울기 보면 되죠. 그러면 t에서 2t의 기울기가 커요? 2t에서 3t 사이의 기울기가 커요? 이 t에서 3t 사이의 기울기가 더 크죠? 그래서 이때 전류를 I1, 이때 전류를 I2, 이때 전류를 I3라고 하면 I2하고 I3는 같잖아요. 기울기가 같으니까.
근데 I1하고 I2를 비교해 보면 I2가 더 큰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자기장이 더 급격히 변하게 되니까요. 그다음에 여기서 추가로 하나 더 얘기할 것은 이 순간이 3분의 2t라고 하고요. 3분의 4t라고 하고요. 이 순간이 3분의 5t라고 합시다. 그러면 3분의 4t인 순간하고 3분의 5t인 순간 중에 자기장은 언제가 더 셉니까? 3분의 5t인 순간이 자기장이 더 세죠? 그럼 이 유도 기전력의 크기이자 유도 전류의 크기는 언제가 더 크겠어요? 같겠죠? 그거를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자기장의 크기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자기장의 변화율에 비례하기 때문에 변화율이 같으면 유도 기전력의 세기가 같고요. 그 다음에 3t인 순간 자기장이 0이 되죠. 근데 이게 오답으로 많이 나와요. 딱 이 순간을 놓고 유도 전류가 0이다 라는 표현하면 틀렸죠. 이거하고 되게 유사한 게 뭐냐면 연직 상방으로 던져진 공의 운동에서 그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정지 상태가 되잖아. 근데 이때를 놓고 합력이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오답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죠. 힘이라는 게 속도에 비례하는 게 아니잖아. 뭐에 비례해요? 가속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0인 순간이어도 속도가 변하는 순간이면은 합력이 0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것들 좀 수학적으로 연관성을 좀 잘 보도록 합니다. 어떤 값에 비례하는 건지 그 값의 변화율에 비례하는 건지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집니다. 패러데의 전자기 유도 법칙에서 유도 기전력은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율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장이 빨리 변하느냐, 얼마나 자속이 빨리 변하느냐가 관건이지 자기장의 크기나 면적의 크기가 크다라고 해서 무조건 유도 기전력이 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변화율까지 따져봐야 됩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요. 그 2시간을 더 할 거예요. 전자기 유도는. 다음 시간에 이제 면적만 바뀌는 경우와 여러분이 아까 킥킥거렸던 코일과 자석 사이에 유도 전류 그거랑 이제 발전기 있죠, 발전기. 그 발전기의 원리 요거까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